한국 축구를 바꿔놓을 감독, MBC가 공개한 축협의 감독평가서. 제시마 씨가 최고의 감독이었다? 대한축구협회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폭로했다. 박 위원은 지난 8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캡틴 파주호를 통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에 대해 대부분 후보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팀이 있는 분들이었다. 며 시즌을 다 준비했는데 감독님들은 모르고 계셨다. 협회도 어느 정도 감독님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진척이 되면 구단과 팬분들에게 잘 얘기해서 과정을 스무스하게 가져가야 한다. 울산 팬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다 그때. 그 당시에 회의하는데도 난리가 났었다. 이게 과연 알맞는 과정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털어놓았다. 같은 날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우리는 파울로 벤투 감독 때처럼 빌드업을 통해 미드필더에서 공격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것은 수비진에서 롱볼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서포트하는 축구는 아니, 라며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던 외국인 감독의 축구 철학과는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팀은 열흘 정도 소집되는데 이 짧은 기간 선수들이 외국인 감독의 축구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리고 경기력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다. 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홍 감독이 이끈 울산은 빌드업과 기회 창출 등 전술적으로 한국 축구와 맞고 원팀, 원스피릿, 원골,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K리그 선수 확인 및 연령별 대표팀 연계에 능하고 클럽에서 감독으로서 보여준 성과가 충분하다. 며 홍 감독 선임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3에서 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이끈 전적이 있던 홍 감독은 10년 만에 다시 한번 한국 축구 대표팀을 지휘하게 됐다.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은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외인 감독 후보인 것을 포획과 다비트 바그너 감독의 면접을 보기 위해 유럽으로 출국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나흘 만에 발표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지 5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애초 축구협회는 5월 안으로 한국 축구대표팀의 정식 사령탑을 선임하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력, 외인 후보군들의 협상 결렬 및 기존 계약 연장 등으로 시간이 크게 지체됐다. 당초 후보군으로는 세놀 귀네슈 전 FC 서울 감독을 비롯해 올레 군나르 솔샤르 전 메뉴 감독, 게리 몽크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 FC 감독, 브루누 라즈 전 보타포구 FR 감독 등 쟁쟁한 커리어를 가진 해외 감독들이 줄줄이 언급됐다. 정혜성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은 지난 5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1순위 후보군인 제시마시 감독과의 협상은 한국 내 상주 문제로 인해 결렬됐고 2순위 헤수스 카사스 감독과의 협상은 이라크 축구협회 쪽이 단호하게 나왔기에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 사이 외인 후보군의 이름값은 크게 내려갔고 정 전 위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감독 선임 권한을 잡은 이 이사는 포획과 바그너 감독의 면접을 보고 난 후 곧장 홍명보 울산 감독의 자택으로 향해 그를 설득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지난 8일 공식으로 한국 축구 사령탑 선임 소식이 발표됐다. 홍 감독은 기존 국가대표팀 사령탑 고사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며 팬들의 큰 비판과 실망에 휩싸였다. 박주호 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는 새 감독 후보군에 대해 12명이 리스트를 봤는데 마땅한 적임자가 없었다며 외국인 후보군이 괜찮은 사람이 없었다. 다 팀을 맡고 있거나 곤란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 당사자,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다. 헤수스 카사스는 대체 왜 물어본 것인지 이해가 안 갔다. 저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보니 카사스 감독을 굳이 지금 빼오는 것이 맞는지도 의아했다고 밝혔다. 특히 1순위 후보군이었던 제시마시 감독은 박 위원이 추천한 후보군이었다. 박 위원은
제시마시를 추천했는데 현재 국가대표팀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 사람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한국 대표팀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황희찬과의 인연도 있고 한국 선수들의 장단점, 성향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를 나눴다. 더 깊은 얘기는 축구협회 위원장님과 관계자들이 있을 때 들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시마시 감독을 컨택한 게 3월달이다. 이 사람은 한국을 맡는다는 의사를 어느 정도 밝힌 상황이었다. 다른 곳도 있지만 한국을 하고 싶다고 했었다. 고 좀 더 깊은 사정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 잘 맞추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처음에 제시마시를 추천했을 때 다들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제시마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 고 덧붙였다. 또 그는 회의를 통해 국내 감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국내 감독 중에 좋은 감독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며 위원들이 외인 감독을 설명할 때 단점만 말하다가도 국내 감독 얘기를 말할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다 좋다고 했다. 이름이 거론된 몇 명이 다 그랬다. 고 털어놓았다. 이날 박 의원은 영상 촬영 도중 홍명보 감독의 내정 소식을 전해 들으며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회의를 투표처럼 했었다. 1, 2, 3순위를 그때 적었는데 사실 감독을 투표로 뽑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위원들이 호평하는 사람을 말할 때 홍명보 감독의 순위가 높았다. 고 고백하기도 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맞이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9월부터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대비한다. 2. 인포인트 클린스만 희생양 오른쪽 화살표 ACL 우승 주역 박용욱 홍명보의 핵심으로 거듭날까?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차전에서 팔레스타인과 맞붙는다. 이후 10일 한국 시간 오만 원정을 떠난다. 9월 A매치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9월 월드컵 예선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수비형 미드필더다. 기성용 은퇴 이후 계속해서 대체자를 찾아왔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도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우영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16강 진출을 이뤄냈다. 정우영도 대표팀 은퇴를 바라봐야 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아야 한다. 위르겐 클린스만은 정우영 대신 박용우를 선택했다. 박용우는 K리그 내에서 손에 꼽히는 수비형 미드필더였다. 박용우는 이규성과 중원에서 호흡을 맞추며 울산의 핵심으로 맹활약했다. 박용우는 중원에서 꾸준히 일을 담당했고 2022년 울산의 우승을 이끌었다. 박용우의 대표팀 승선은 시간 문제였고 2023년 6월 생애 첫 대표팀에 발탁됐다. 박용우는 알-아인 이적 후에도 꾸준히 대표팀에서 기회를 받으며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는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박용우는 아시안컵에서 주전으로 뛰었다. 박용우는 조별리그에서 경직된 플레이로 중원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클린스만은 박용우가 부진한 와중에도 박진석, 이순민 등을 기용하지 않았다. 결국 4강 요르단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며 패배의 원흉이 됐다. 박용우는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 알-아인으로 돌아갔다. 아시안컵에서와 달리 알-아인에서는 중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ACL에서 활약이 대단했다. 박용우는 수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후방을 지켰고 동료들에게 정확하게 공을 전달하며 ACL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박용우의 대표팀 첫 메이저 대회는 실패로 끝이 났지만 홍명보 감독은 이번 명단에 박용우를 선발했다. 홍명보 감독은 박용우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울산 시절 직접 지도하면서 K리그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로 키웠다.
박용우가 홍명보호의 핵심으로 거듭날지도 모른다. 아시안컵에서는 박용우가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박용우가 장점을 펼치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다. 2선과 3선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박용우가 감당해야 할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면서 박용우가 상대 압박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았다. 빌드업 과정에서도 2선으로 공을 쉽게 투입할 수 없었다. 또한 조별리그 부진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흔들린 상태였다. 박용우가 홍명보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3. 손준호 중 리스크 없어. CFA도 이적 동의했다. 최순호 수원FC 단장 확언. 영구 제명, 가능성 일축. 최순호, 62, 수원FC 단장은 손준호, 32 수원FC, 위 영구 제명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축구협회, CFA와 대한축구협회, KFA, 위 이적 승인이 떨어진 이상 손준호의 경기 출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최순호 단장은 28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손준호 이적은 내가 결정했다. 선수와 대화를 통해 신뢰도 확인했다. 며 국제이적 동의서 ITC를 발급받으려면 CFA에서도 승인해야 한다. 손준호의 수원FC 합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고 밝혔다. 중국의 산둥 타이산 소속이었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12일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 혐의로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연행됐다. 약 10개월 동안 선수 경력이 끊긴 손준호는 올해 3월 25일 중국에서 석방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여름 이적 시장 수원FC로 전격 K리그 1복귀에 성공한 손준호는 빠르게 팀에 녹아들며 팀 주축 중원으로 맹활약 중이다. 국가대표팀의 오랜 고민으로 통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을 수 있는 준처급 자원이다. 하지만 9월 A대표팀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 이후로 홍명보, 55, 국가대표팀 감독은 손준호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선수다. 면서도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CFA의 문의에 해결해야 한다. 고 중국 리스크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손준호의 한국 대표팀 탈락에 중국 소우닷컴도 한국에서는 손준호가 CFA 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장 강력한 징계는 영구 제명일 수 있다. 고 반응했다. 해당 매체는 손준호에 대한 중국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CFA는 여전히 손준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선수를 둘러싼 외부 시선의 최순호 단장은 손준호 발탁 고민은 KFA 위 몫이다. 며 이적 동의서를 받고 선수 등록도 마치지 않았나. CFA도 이적을 승인했다. 더는 해결할 문제가 없다. 고 단언했다. 이어 최순호 단장은 경험상 이런 분쟁이 나오면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는 선수의 활동을 우선시한다. 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형사에서 민사로 넘어가는 느낌이다. 며 만약에 이적을 막을 이유가 있었다면 CFA가 ITC 발급이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했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손준호는 상하이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현지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형사 구류된 손준호는 야오닝성 차오양시 공항국의 조사를 받았다.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는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혐의다.